네, 부동산 경기가 오랜 기간 침체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시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전망이 있다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되겠죠.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과학적 투자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이언스 앤 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4.1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시장 반응, 그리고 향후 부동산 투자 방향에 대해서 S미래 김찬종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꺼내든 카드, 바로 4.1 부동산 종합대책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4.1 부동산 종합대책은 양도소득세 감면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그리고 토지 임대부 주택 제도 도입 추진과 임대사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그리고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수준 조정, 그리고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적용, 그리고 민간주택 공급 속도 조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100% 감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도세 감면,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요? 네, 양도세는 모든 주택이 아니고 해당 주택의 범위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해당 주택의 범위는 85m 제곱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신축 주택과 미분양 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85m 제곱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였을 때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5년 후부터 생긴 양도 차익은 과세됩니다. 그리고 둘째, 양도소득세는 2013년도의 한시적 감면으로서 이 시행 시기는 2014년 4월 1일 이후 등기일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으로 하고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셋째, 매도인의 1세대 1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반드시 기존 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 토지정보과에서 발급받은 임시확인서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1년 이내에 50%에서 40%로 2년 이내는 기본세율 6%에서 38%로 완화 적용되는 것도 2013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먼저 주택 범위 대상인데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이 해당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 시기는 지난달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는데 취득 시기의 시점은 양도세 감면과는 다르게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즉 2013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잔금 지급 또는 등기 완료되지 않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의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둘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여야 하는데 인정되는 자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35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나머지 셋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처음 집을 사면 다 감면받는 것이 아니므로 위에 세 가지가 충족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되겠습니다. 네, 양도세 감면 그리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모두 요건 사항이 좀 까다롭군요. 꼼꼼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1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돼가는데요.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시적인 효과를 보인 곳은 송파, 강남, 서초구가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강남권에서 효과가 가장 컸다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향후 지역적인 부분이겠지만 타 지역으로 일정 정도 부분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양도세 전액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 자료에는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 4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061건이었는데 올해 4월은 5,862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네. 이제 경매 시장에도 더 이상 악재가 없다고 보고 주택 가격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서서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을 기점으로 시장 회복을 기대하는 심리가 높습니다. 다만 매수 희망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를 좁힌다면 매매 시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4.1 대책에서 발표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은 무주택자의 반복되는 이사에 불안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심리 효과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현장의 흐름을 보면 올해 2월, 3월, 4월 동안 저가 매물은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다만 매수자는 여전히 저가 매물을 찾고 있어 거시경제와 실물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적극적인 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5월에는 좀 시장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방향은 좀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까요? 예, 향후 부동산 시장은 대형 주택은 저물고 소형 주택이 필요 시장으로 진행될 것으로 일반인들 사이에도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과거에는 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좋았고 가격의 상승에도 가장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가구 원수의 변화는 대가족 중심의 해체와 핵가족 세대가 증가해서 2000년을 기점으로 교차점을 지났으며 2013년 현재까지 10년간 급격한 차이를 가져와서 급기야 경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핵가족 세대의 증가로 인해서 소형주택 전세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았지만 무주택자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혜택을 본과 동시에 무주택자 대부분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입할 것으로 보아 소형주택의 필요성과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시행부터 우려했는데 먼저 지나친 원룸형 위주로 하다 보니 투룸과 쓰리룸이 귀해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공간의 완화로 인해서 도시의 한복판이 달동로화될 것으로 우려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었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지 지분이 미미하여 향후 투자 가치에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주택에 대한 투자 방향을 잡는다면 대지 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대지 지분이 많은 단독주택이나 저층 아파트 그리고 전통적 다세대 주택의 원룸이나 투룸 정도가 투자에서 가장 좋다고 봅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 주택보다는 소형 주택으로 추세가 많이 넘어온 상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부동산 투자 원칙이 있다면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부동산 투자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대표적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투자 원칙에도 흔들리지 않은 뿌리가 되겠습니다. 네. 첫째로 부동성인데 부동성은 토지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개별성은 사람과 같이 고유하여 그 위치에 다른 토지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속성은 물리적 감각이 없습니다. 즉 과거나 미래에도 지구의 지각 변동이 없는 한 토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을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특징에 근거하여 투자의 원칙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대지 지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고 대지 지분의 비율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건물, 도시형 생활주택은 작은 대지에 건물의 효용성만 추구하다 보니 대지 지분이 작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전통적인 다세대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대지 지분이 많습니다. 지분의 위력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단독주택의 폭발적 상승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평가 가치 투자를 권합니다. 서울시를 전체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대지 지분 가격이 저렴한 동네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이 되겠죠. 네.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면서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역발상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한 지역, 즉 5층 이하의 낮은 건축물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상향 건축이나 활용도가 있어서 미래 가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익형 부동산이나 대지 지분을 고려한 소액 투자가 좋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역세권이나 랜드마크 지역의 상가 건물이나 상가 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대지 지분을 고려한 소액 투자는 1, 2인 가구의 증가와 전세금의 상향이 투자 원금을 안전하게 하고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또한 현금 호환성이 좋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장세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 보유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언론이나 유행이나 광고 홍보에 의한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여섯 번째, 시장에 역행해야 합니다. 암울한 시기에는 투자를 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다면 멈추고 다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주식 투자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보다는 좀 전통적인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는 게 좋고 5층 이하의 낮은 건축물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대지 지분율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은 좀 확실히 알고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